자, 여러분. 오늘은 읽기 성능과 쓰기 성능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만일에 면접관이 성능 향상 전략을 읽기와 쓰기로 나눠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오늘 이 주제는 이전의 개발자 개념 장치학 시리즈에서 다룬 것과는 달리 딱히 이론적으로 정리된 거나 답이 정해진 건 아니죠. 이런 질문에서 본인의 역량이 조금 더 잘 드러날 수 있습니다. 자, 두서없이 나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면접 때든 어디서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죠. 캐시를 쓰면 빨라지고요. 인덱스도 써야 하고 샤딩도 쓰면 좋습니다. 그리고 레디스나 카프카 이런 거 써서 IO를 좀 이렇게 처리하면 빨라집니다. 이렇게 키워드만 쭉 나열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특히 면접 같은 거 볼 때 어떤 질문에 답할 때 분류를 하는 게 참 좋아요. 카테고리를 나누는 거죠. 이렇게 쭉 나열하는 게 아니라 분류화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이런 질문에는 레이어로 분류하고 각 레이어에서 어떤 기술을 왜 쓰는지 이렇게 구조적으로 언급하면 좋아요. 계속 한번 보시죠. 자, 레이어 어프로치. 레이어별로 나눠서 전략을 언급하면 본인도 쉽게 정리가 되고 듣는 사람도 쉽게 이해가 됩니다. 현재 이 질문에는 이렇게 레이어로 나눠서 정리하고 답변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기억도 오래 가요. 먼저 어떤 요청이 들어오는 입구, 들어오고 나가는 입구와 출구, 네트워크, 그리고 웹. 그 다음에 중간에 어플리케이션 영역, 그리고 백단에 데이터베이스 영역. 경우에 따라서는 전체를 아우르는 구조적인 아키텍처 영역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면 면접관도 잘 이해하고 설사 그 안에 내용이 좀 부실해도 뭔가 사람이 체계적으로 보이고 좀 고민한 사람처럼 보여요. 그래서 면접 볼 때 이렇게 항상 분류화해서 접근하는 전략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시죠. 읽기 성능을 최적화하는 전략 혹은 기법입니다. 먼저 네트워크 웹 레이어에서는 가장 먼저 브라우저 캐시죠. 그러니까 사용자 브라우저 내에서 요청 자체를 하지 않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한번 브라우저에 서빙된 건 변경될 때까지 다시 요청하지 않도록 캐시 설정하는 거죠. 개발자가. 요즘 브라우저들은 기본적으로 캐시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개발자가 거기에 더해서 자신의 그 서비스 캐시 전략을 적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강력하죠. CDN. 사용자 단, 엣지 단이라고 그러죠. 사용자 네트워크에서 가까운 영역에 캐시 서버를 두고 정적 리소스나 미디어 같은 것들을 캐싱해로 두는 거죠. 요즘은 API도 동적 리소스도 캐싱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아마존 같은 경우는 그 클라우드 프론트 쓰면 아마존 자체 전용선을 타고 가기 때문에 그 동적 API도 아마존의 클라우드 프론트에 태워서 설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HTTP2, 3. 2 같은 경우는 요즘 거의 다 쓰는 것 같고요. 3는 아직 보편화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브라우저 쪽에서는 다 지원하는데 어떤 서버나 네트워크 장비 쪽에서 호환성 문제가 아직 100% 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이건 이제 읽기 성능이라기보다는 네트워크 전송 효율을 주는 기술인데 어쨌든 읽기 성능이 좋아지죠.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영역입니다. 먼저 이제 로컬 캐시죠. 어플리케이션의 메모리에 이제 캐싱을 해두고 한번 캐시된 건 백단으로 더 보내지 않고 캐시된 걸로 서비스하는 거죠. 그리고 레디스 같은 걸 사용하는 전역 캐시.
혹은 분산 캐시라고도 하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영역에서는 리플리케이션, 복제를 하는 거죠. 똑같은 데이터를 여러 군데 복제를 해서 여러 서버가 읽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RDBMS의 그 인덱스, 대용량 데이터로 갈수록 RDB에서 인덱스의 중요성이 굉장히 증가합니다. 대부분의 병목이 데이터 조회 쪽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인덱스 튜닝으로 성능이 엄청 개선된 사례들이 많아요. 막 어떤 경우에는 막 개념 없이 그 데이터가 막 쌓아두거든요. 인덱스 없이. 혹은 인덱스를 잘못 설계해서. 그래서 RDB에서 인덱싱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파티셔닝. 파티셔닝 한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데이터를 뭐 수평 분할, 수직 분할, 날짜로 분할, 뭐 지역으로 분할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읽는 그 테이블 단위를 작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미리 계산된 결과, 그러니까 통계 테이블 같은 거죠. 원천 데이터에서 통계를 내려면 이 원천 데이터가 막 커지면 꽤 시간이 걸리는데 미리 백단에서 뭐 스케줄러를 돌려서 통계를 미리 계산해 두는 거죠. 그리고 사용자 요청에는 그 통계로 데이터를 내보내는 거죠. 읽기 최적화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쓰기 최적화입니다. 먼저 어플리케이션 영역에서는 MQ라 그러죠. 메시지 큐. 쓰기 요청에 바로 DB에 꽂지 않고 큐에 적재해서 버퍼링 하는 거죠. 사용자에게는 빠르게 응답하고 서버는 뒤에서 비동기 처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좀 비슷하긴 하지만 비동기 처리. 다음으로 DB 쪽입니다. DB 아키텍처 쪽인데요. 샤딩. 데이터를 여러 노드로 나눠서 쓰기 부하를 분산시키는 기법입니다. 그리고 읽기에도 있었던 파티셔닝. 파티셔닝도 테이블을 나누기 때문에 쓰기를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eventual consistence. 그러니까 뭐 최종 일관성, 뭐 궁극적인 일관성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데요. 우리가 RDBM에서는 강한 일관성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그 NoSQL 쪽은 이제 최종 일관성이라고 하는데 지금 당장 일관성을 지키지 않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지키게 해줄게라는 그런 아키텍처 스타일이에요. 즉 일관성을 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쓰기 성능을 손해보기보다는 일관성은 잠깐 내려두고 성능과 확장성을 얻는 트레이드 오프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DB 내부적으로 보면 배치 라이트는 여러 건을 묶어서 처리해서 디스크 그리고 네트워크 왕복 횟수를 줄여서 처리량을 늘리는 거죠. 그리고 인덱스 최적화는 불필요한 인덱스를 줄여서 쓰기 비용을 관리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성능 튜닝 전에 고려사항을 한번 보시죠. 성능 튜닝을 저도 그 다른 회사 큰 시스템을 튜닝하고 가본 적도 있고 저희 쪽 설계도 우리 제품 설계도 할 때도 들여다보면 항상 이 병목이 있어요. 병목. 이게 마치 2080 법칙처럼 20%의 병목이 80%의 그 성능을 좌우한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영역을 하나하나 꼼꼼히 보기 전에 어디가 병목인지를 먼저 찾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측정을 해야 되죠. 뭐 슬로우 컬이나 뭐 APM 같은 지표로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병목만 잡아도 시스템 전체 성능이 눈에 띄게 상승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병목이 중요하다. 그리고 트레이드 오프를 항상 고려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읽기가 빨라지면 쓰기가 느려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더 중점을 두냐의 문제인 거죠. 그리고 좋은 기술이나 좋은 제품을 쓰면 그만큼 또 비용이 드는 거죠. 대부분의 최적화는 한쪽이 좋아지면 다른 쪽에 어떤 뭐 문제라기보다는 뭐 비용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읽기와 쓰기의 비율을 고려해야 한다. 대부분의 서비스는 읽기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성능 튜닝의 읽기에 많은 효과를 보죠. 읽기에 대한 성능 튜닝이 많은 효과를 보죠. 그래서 우리 서비스가 어디에 더 비중이 큰지를 보고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겠죠. 자, 이 세 가지 성능 고려할 때 꼭 기준으로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트레이드오프의 대표적인 예시인데요. DB의 인덱스는 읽기 성능을 높여주죠. 탐색 경로를 짧게 만들어서. 근데 쓸 때마다 인덱스도 갱신해야 되고 또 정렬해야 되니까 쓰기 성능은 오히려 떨어뜨립니다. 인덱스가.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자, 모범 답안 한번 봅시다. 이렇게 레이어로 나눠서 말씀하세요. 자, 이런 식이죠. 읽기 성능은 웹과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베이스 영역으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웹은 CDN, 브라우저 캐시,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캐싱 전략을 세울 수가 있고요.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인덱싱을 설계를 잘하고 리플리케이션을 해서 읽기를 분산시킨다. 그래서 계층별로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쓰기도 마찬가지고요. 어플리케이션과 데이터베이스 쪽에 이런 기법과 전략을 써서 어떤 부하를 분산시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추가하면 좋겠죠. 성능 튜닝 전에는 병목 지점을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읽기 쓰기 비율에 따라서 트레이드 오프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100점짜리 답변이죠. 자, 후속 질문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잘 하면 또 후속 질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질문들이죠. 이게 리플리케이션 레그, 그러니까 지연, 데이터 싱크가 안 맞을 때 어떻게 해결하나요? 그리고 이왕 읽기 쓰기 얘기가 나왔으니까 CQRS 패턴이 무엇인가요? 이게 읽기 쓰기를 분리하는 그런 아키텍처죠. 그리고 캐시 전략, 이 두 가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라이트 백, 라이트 스로우. 이게 이제 성능과 일관성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런 후속 질문들이 있을 수 있으니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성능에 관해서 좋은 에피소드나 경험 있으면 댓글 달아주면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주말인데 푹 쉬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